안녕하세요. 제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30대 초반 시절 멋모르고 스타트업에 뛰어든 철없던 그때의 제가 떠오르네요. 참 무모한 선택이고 그때부터 고생길이 펼쳐지긴 했지만 전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던 중에도 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결심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저에게 행복과 아픔을 동시에 준 사람이었어요.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가던 중 운명처럼 만난 그녀였습니다. 예쁘고 착하고 저를 웃게 해주는 유일한 여자라는 생각에 일찌감치 결혼을 결정하게 됐네요.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외롭고 지쳤기 때문에 유일한 내 편이 필요했거든요.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가 절 반겨주며 고생했다고 말 한마디만 해준다면 그날의 고생이 씻은 듯이 사라질 것 같았어요. 가정을 얼른 이룬다면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오빠, 우리 집에 한번 인사드리러 갈래? 여자친구가 그 말을 딱 꺼낸 순간 바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듣기로는 대단한 집안의 부자들만 산다는 부촌에 살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발레에 현대무용에 첼로 유학까지 다녀온 일화들을 들어보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분명 귀한 곳에서 아낌없이 받으며 자란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여자친구의 부모님 취향도 일반적이진 않겠구나 싶어서 첫 만남에 나름대로 힘을 줬습니다. 명품 화장품과 꽃다발 그리고 수제 케이크를 사들고 그 집에 방문했어요. 여자친구 말로는 부담 없이 인사만 드리는 자리라고 하는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나 저를 예쁜 딸 훔쳐가는 도둑놈으로 보실까봐 옷 매무새도 최대한 단정하게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나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단숨에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보통이라면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했네. 뭐 이런 말들을 예의상이라도 할 법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말도 없이 저를 쳐다보기만 하시더라고요. 특히 여자친구의 어머님의 눈빛이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마치 어떤 놈인지 스캔을 하겠다는 듯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마치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된 것만 같은 기분.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저를 이렇게 단번에 기죽게 만드는 사람은 또 처음이었네요. 여자친구의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다기보다는 이놈이 얼마나 뭘 가지고 있나 캐물으려고 하는 느낌이었달까요? 온갖 질문을 쏟아부으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집을 보내는 게 걱정도 되고 고려할 사항들이 많으니까 질문이 많아도 이해를 좀 해줘요. 말 편하게 해주십시오. 말 편하게 하면 친해지려 들까봐 그래요. 네? 난 가까워지기 싫은 사람한텐 말을 안 놓거든. 그래도 제가 불편해서 그럽니다. 편하게 대해주셔야 저도 편해질 것 같아서. 그래, 뭐 존댓말 반말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 아무튼 내가 나이가 더 많고 인생 선배니까 말 편하게 하도록 할게. 우리 딸 만난 지 이제 막 2년 정도 됐다고? 네, 정확히는 2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왜 만나? 네? 우리 딸 왜 만나냐고. 어느 부분이 좋아서 만나는지 궁금해서 그래.
그거야 딱 봐도 예쁘고 착하고 모든 게 완벽해서. 그런 추상적인 부분 말고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냐고. 집안? 배경? 솔직히 몰랐던 것도 아니잖아. 맹세코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좋아서 만났습니다. 내가 딸한테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었구나 싶네. 어떻게 한눈 판 순간에 사고를 치냔 말이야. 사고라뇨? 우리 입장에선 이게 사고야. 늘 부모 말 잘 듣고 정석대로만 길을 걷던 애가 갑자기 삐딱선을 타니까 당황스럽지. 아무튼 쓰잘데기 없는 말은 생략하고 월에 얼마 벌어? 사업을 하는지라 월 수입이 워낙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평균 회사원 연봉보다는 조금 더 법니다.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밖에 못 벌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이래저래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그래 놓고 결혼하겠다고 이 집에 인사하러 왔다고? 난 또 월에 억대는 버는 줄 알았네. 앞으로 더 잘해낼 자신 있고 허락만 해주신다면 증명을 해보이고 싶습니다. 절대로 수민이 힘들게 안 할 겁니다.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거 잘 압니다.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은 쉽지. 그런 말은 나도 하겠어. 그게 약속만 하면 단 줄 알아?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 그거 가지고 우리 딸 먹여 살릴 수 있겠어? 나도 좀 냉정해져야겠어. 나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자꾸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걸 어떡해. 난 우리 딸 평범한 남자한테 시집 보내자고 이토록 귀하게 키웠던 거 아니야. 대충 들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지 알 거 아니야. 딸이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게 내 마음인 건데 앞으로 잘 벌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지? 여기서 이런 말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우리 딸 좋아하는 남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긴 해? 딱 봐도 여유가 없어 보이는데 우리 집안 스케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안 맞는 사람들끼리는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때 여자친구가 끼어들면서 엄마는 왜 그런 말을 여기서 해? 남들이랑 비교하지 말라니까?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소리를 버럭 지르셨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너 좋자고 이래? 너야말로 엄마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일들을 네 맘대로 결정하고 맘대로 진행시킬 수가 있어? 연애, 그래 해도 좋다 이거야. 근데 정도껏 해야지. 몇 달만 만나다가 헤어졌어야지. 왜 시간을 이토록 오래 끌어? 내 연애야. 엄마가 무슨 상관인데. 나는 뭐 남자도 맘대로 못 만나? 로봇처럼 엄마가 시키는 대로 죄다 따라야 돼? 너를 누가 낳았는데? 나 아니었음 넌 이 세상에 존재조차 하지 못했어. 넌 이 집에 살고 있는 한 엄마 선택을 존중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정 꼬우면 맨몸으로 나가서 네 마음에 드는 남자랑 살림 차려. 단칸방에서 누룽지만 끓여 먹으면서 지지고 볶고 살아봐. 아주 귀하게 키웠더니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이구네.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여자는 시집가서 대접받고 사는 게 최고야. 너 예전에 만나던 남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명품백 척척 사주고 엄마 것까지 챙겨줄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이었던 거 기억 안 나? 적어도 예전 사람보다는 더 잘난 놈을 만나야지. 넌 어떻게 된 게 업그레이드는 못하고 다운그레이드를 하냔 말이야. 남자는 사랑하는 만큼 여자한테 돈을 쓰게 돼 있어. 지금 네 남자친구는 너한테 뭘 해줬는데? 엄마한테 말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된 거 하나 해준 적이 있어? 남자는 주식이 아니란다.
미래의 가치만 보고 투자하기엔 네가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니? 아니 왜 평평한 길을 두고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해? 아니 진짜 엄마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 그럼 왜 데려오라고 했어? 왜 인사 오라고 했냐고? 왜 나한테 희망을 안겨준 건데? 얼마나 더 최악인지 확인 좀 하려고 그랬다. 네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확신시켜 주려고 그랬어. 됐어? 알았으면 너도 정신 좀 차리고 엄마 속 그만 썩이고 제대로 된 사람 좀 만나. 너도 이제 성인이고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지금까지 엄마가 네 인생에 관여를 해야겠어? 아 제발 알아서 좀 제대로 살아. 엄마도 지쳐. 처음 인사하러 온 딸의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싸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이 관계 진짜 쉽지 않겠다. 어쩌면 지금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잘 살고 자식을 귀하게 키웠으면 남의 자식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면전에 대고 너무 모욕을 주시니까 자존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날 어찌나 속이 쓰린지 잘 하지도 않던 술을 집에 가서 혼자 마셨네요. 대충 집안 분위기를 보아하니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망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박살이 난 정도였으니 제 속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인사 한번 드리러 갔다가 멘탈이 아주 나가버린 채로 며칠 내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와 헤어졌더라면 참 깔끔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머리로는 분명 그 여자와 헤어지라고 하는데 가슴은 자꾸만 미련이 남더라고요. 다음날 여자친구가 절 찾아와서 울면서 매달리더라고요. 부모님은 자신이 어떻게든 설득을 해볼 테니 제발 헤어지지만 말아달라고, 자기가 대신 사과를 할 테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네요. 예비 장모님을 완벽하게 설득할 자신도 능력도 없었지만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건 더더욱 싫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의 한마디 말에 다시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오빠가 한 번만 더 노력해주면 안 될까? 딱 3번만 더 노력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장모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분의 취향과 취미, 그리고 식성까지 알아내서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열심히 뭘 갖다 드려도 식사 자리에 모시고 가도 장모님은 늘 무표정이셨습니다. 도무지 속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둘이서 만나자고 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된 카페로 갔어요.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한마디 먼저 건네시더라고요. 자꾸만 나를 무시하겠다 이건가? 네? 이건 나를 무시하는 행위지. 싫다고 하는데 자꾸만 다가오는 거, 그게 하극상 아닌가? 저기 어머님, 전 별다른 욕심은 없고요. 단지 그냥 저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그걸 왜 자네가 마음대로 결정하냐고.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딴 싸구려 선물에 저렴한 식사나 대접하면 내가 홀랑 넘어갈 줄 알았어? 딸 앞이라서 내가 노골적으로 말을 못했을 뿐이지 내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는지 알아?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어머님의 취향을 제가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네는 아마 평생 내 취향을 맞춰주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헛쓰고 그만해. 이제는 슬슬 포기할 때도 됐잖아.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이랑 헤어져 줄 건데? 뭐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까? 내가 직접 이 몸으로 싹싹 빌기까지 해야겠어?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어? 부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힘 빼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고.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셨더라면 저도 납득이라는 걸 했을 겁니다. 단지 제가 수민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싫으신 거라면 제가 수민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라는 걸 증명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니, 자네는 그걸 절대로 해내지 못할 거야. 사람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난 자네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 과한 자신감도 마음에 안 들고 허풍만 들어놓는 그 거만한 자세도 몹시 언짢아. 자네가 하는 사업 내가 따로 알아봤거든?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던데? 내가 그거 3년 안에 망한다에 내 모든 걸 걸겠어. 3년도 길어. 1년 안엔 허무하게 무너지겠지. 왜 자꾸 제 능력을 과소평가하십니까? 그럴만 하니까 과소평가하는 거지. 구멍가게 같은 사업 하나 한다고 그게 대표라고 할 수 있어? 남들이 보면 비웃는 거 몰라? 내 딸 친구들이 전부 어디로 시집 갔는지 알기나 해? 나중에 부부 동반 모임이라도 해봐. 내가 다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인데 자네는 느끼는 것도 없어? 나는 내 딸 자네 같은 남자한테 절대로 시집 안 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헛짓거리 좀 그만해. 어차피 애초에 가족도 안 될 사이 굳이 노력할 필요가 있어? 조건 따지는 거 좋고 배경 고려하는 거 존중하는데요. 저는 그 전에 사람과 사람으로 수민이랑 만났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렇게 못난 놈 아닙니다. 전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교제만이라도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뒷일은 제가 많은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결혼요? 어머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수민이 곁에만 있고 싶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번 물꼬를 틀어주면 한없이 욕심이 생겨나는 법이야. 나도 이렇게 사람한테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하니 마음이 편치 않아. 자네도 그 마음 알면 알아서 물러나 줄 줄도 알아야지. 자꾸 어른한테 대들고 설득하려고 하면 그게 먹힐 거라 생각해? 오히려 더 괘씸할 뿐이야. 난 가난한 사업가한테 우리 딸 절대로 못 보내. 사실 사업이라고도 할 수 없지. 요즘 뭐 개나 소나 다 사업한다고 달려드는데 성공할 확률은 1%도 안 된다지? 난 자네가 망할 확률 99%에 든다는 걸 확신해. 그런 사람을 내가 사위로 맞이해야 할까? 다른 사윗감들이 줄을 섰는데. 너무하십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자꾸만 저한테 모욕을 주시는지. 왜? 뭐 꼴의 남자라고 자존심 박박 긁으니 기분이 상해? 더 모욕 줄까?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키려고? 어른이 말을 했으면 알아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어디서 버릇없게 자꾸만 말대답이야? 자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래서 땡땡동 출신은 안 된다니까. 우리 딸이 부족함 없이 자라서 세상 물정을 몰라. 아무리 좋다고 매달려도 그 감정 1년도 안 돼서 사라질 테니 좋은 말로 할 때 헤어져. 마지막 경고야. 이래도 안 헤어지면 내가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몰라.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거였다니. 저는 순진하게도 예비 장모님의 마음을 노력하면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철옹성 같은 장모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힘들었어요.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토록 멀게만 느껴진다니. 인생을 살면서 이토록 막막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찢어 놓을수록 더 불타오르는 게 사랑이라고 했던가요? 험난한 길이 뻔히 보였지만 여자친구와는 차마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참 한심했죠. 여자친구의 얼굴만 보면 눈물이 났어요. 이런 놈이라 미안하고 저 때문에 힘들게 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는 오빠 괜찮아. 좀만 더 노력하면 해낼 수 있잖아. 하며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분명 그때까지만 해도 사랑만 있으면 모든 장애물을 가뿐하게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현명하다고 믿었던 여자친구였건만 저희 사이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자 답답했던 여자친구가 저에게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나는 뭐 중간에서 편하기만 한 줄 알아? 너무 힘들다고. 솔직히 오빠가 열심히 살고 지금까지 성취를 보여줬더라면 이렇게까진 반대 안 하셨을 거잖아. 그건 인정하지? 오빠도 느슨하게 살아온 거 인정하잖아. 나라면 결혼 허락 받기 위해서라도 좀 더 타이트하게 스스로를 채찍질할 것 같아. 남들은 하루에 3시간 자면서 일하고 자기 개발한다는데 오빠는 뭐야? 이래가지고 내 인생 오빠한테 맡길 수 있을까? 난 요즘 의구심이 좀 들어. 나는 확신이 필요해. 오빠가 여태껏 나한테 확신을 못 준 건 맞잖아.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안 돼? 나랑 데이트할 시간 아껴서 일에 더 집중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 더 빨리 결혼할 수 있어. 우리 엄마도 노력을 보면 인정해 주실 거야. 우리 엄마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그땐 제가 진짜 사랑에 미친놈이었기 때문에 여자친구 말만 믿고 참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저로서는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됐던 것 같네요. 휴일도 반납하고 일을 했고 평일에는 새벽까지 일을 하며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깨달았죠. 몸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일을 하는데 다리가 휘청거려 주저앉은 뒤 다리 근육에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너무 무서워서 고함을 지르며 직원 한 분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까스로 일어나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에서 이상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처방받고 그걸 먹으면서까지 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몸이 축나니까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은 거래처에게 부탁을 하러 갔다가 그야말로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정말로 여자친구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만이라도 보자고 말하고 싶어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 날이 돼서야 연락이 되어 만날 수 있었는데 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자꾸만 핸드폰만 보고 피식피식 웃기만 하고 뭔가 수상해서 대체 핸드폰으로 뭘 하고 있나 슬쩍 봤더니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잠깐 봐도 수상했습니다. 잘 들어가셨냐? 다음에는 어딜 가자. 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네요. 결국 화장실에 돌아온 여자친구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왜 연락이 안 됐어? 그게 집에서 TV 보다가 잠들었어. 너무 피곤하고 졸리더라고. 무음으로 해서 전화 온지도 몰랐네? 수민아, 난 솔직한 걸 원해. 그냥 말해주면 안 될까? 자더라도 연락 잘만 받았잖아. 평소에 핸드폰 무음으로 해놓는 일 없잖아. 내가 널 몰라? 무슨 일 있었지? 별일 없었다니까. 왜 자꾸 날 못 믿어? 내가 뭐 뒤에서 딴짓이라도 했을까봐? 그럼 핸드폰 보여줄 수 있어? 왜 안 하던 짓을 해? 남의 핸드폰은 왜 봐? 자꾸만 수상하게 행동하니까.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대체 어제 뭘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빠가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래. 이해하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얘기 좀 해줘. 나 어제 선 봤어. 뭐? 선 봤다고. 엄마가 하도 나가보라고 해서 잠깐 나갔다 왔어. 자꾸만 난리를 피우는 걸 어떡해. 그렇다고 오빠한테 말하고 나갈 순 없잖아. 가정의 평화를 위해 선심만 쓴 거야. 다른 의도는 없었어. 그래서 어제 선자리에서 만난 남자랑 시간 보내느라 내 전화를 안 받은 거야? 밤중이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 연락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어제 얼마나 힘든 날을 보냈는지 알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소개팅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난 네가 어떻게 된 줄 알고 걱정만 하고 있었어. 적어도 연락 한 번은 해줬어야지. 그러고 싶었지. 하지만 대화가 길어진 걸 어떡해.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한테 시달리느라 연락할 틈이 없었어. 집에는 제때 들어갔어. 정말로 집에 제때 들어간 거 맞아?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그럼 내가 선자리에서 처음 본 남자랑 밤을 지새우기라도 했다는 뜻이야 뭐야? 선자리에 나간 것도 나한테 거짓말했는데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서 그래. 나도 너를 좀 믿고 싶다. 그래, 다 말해줄게. 그 남자 어디 의사인데 부모도 의사 집안이라나 뭐라나. 엄청 큰 대형 병원이래. 솔직히 능력도 괜찮고 얼굴도 나쁘지 않았어. 근데 그 남자가 처음 본 순간부터 내가 좋다고 하더라? 자꾸만 만나고 싶대. 애프터 신청을 지금까지 하는 거야. 만나자고 어찌나 조르던지. 솔직히 나도 그런 생각 들더라. 그냥 확 만나버릴까. 한번 알아보기라도 할까. 엄마 말대로 난 아직 젊고 창창하니까 다양한 남자 만나볼 순 있잖아. 하지만 오빠와의 의리를 생각해서 적당히 커트했어. 지금까지도 대화를 잘만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커트를 했다고? 왜 여자친구를 의심해? 너무 서운하네. 내가 어제 얼마나 칼같이 거절했는지 알아? 솔직히 나 같은 여자 없어. 그런 남자가 날 좋아한다고 해주니까 나도 여자라서 그런지 마음이 흔들리긴 하더라. 이게 내 솔직한 심정이야. 됐어? 지금 오빠가 나한테 보여야 할 태도는 의심이 아니라 감사함이어야지. 어쨌든 오빠한테 다시 돌아왔잖아. 오빠 여자친구가 이렇게 인기가 많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해야겠어? 엄청나게 잘해줘야겠지. 오빠가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거 알아. 그래도 좀만 더 분발하자는 의미로 이런 말 하는 거야. 어제 내가 말 안 하고 선짜리 나간 건 정말로 미안해. 하지만 오빠도 내 상황 알잖아. 나는 뭐 좋아서 그런 자리 나간 줄 알아?
나야말로 오빠한테 서운한 거 없는 줄 알아? 어제 만난 그 남자 시간이 아주 남아 돌더라.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대. 더 해주고 싶대. 솔직히 혹하더라. 그래도 난 오빠를 선택한 거잖아.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모든 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여자친구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없겠구나. 어쩌면 평생 노력해도 마음에 드는 남편감이 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날 저는 충동적으로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너랑 만나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너무 지치기도 해. 분명 널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널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다.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기분이야. 오빠, 진짜로 나랑 헤어지고 싶어? 진심이야? 거짓말이지? 물론 후회하겠지. 한동안 많이 힘들고 아플 거야. 하지만 이젠 내가 너무 불쌍해지더라. 나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는 삶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삶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어쩌면 어머님 말대로 우린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 사이였을지도 몰라. 노력한다며. 날 위해 뭐든지 하겠다며. 이제 다 놓아버리겠다고? 오빠 진짜 나 잊고 살 자신 있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난 목숨 걸고 죽도록 노력해야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이라는 거. 힘들게 고난을 극복해봤자 우리 앞엔 또 다른 고난이 오겠지. 난 그걸 끝까지 이겨낼 자신이 없어. 이기적으로 굴어서 미안하다. 여자친구는 의외라는 듯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정적으로 벅차올라서 오열을 하는데 여자친구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빠가 좀 그렇다면 그래야지 뭐. 하지만 좀 갑작스럽긴 하네. 난 오빠가 절대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못할 줄 알았거든. 나만 바라봐주는 순해 보이는 남자일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네. 나도 솔직히 너무 힘들긴 했어. 오빠 하나만 보고 내 인생 맡기자니 너무 모험이었거든. 가족들이 반대하는 결혼 자신 없긴 했어. 솔직히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싶은 마음에 오빠를 만난 것도 없지 않아. 그래놓고 내 선택이 맞는 거라고 끊임없이 쇠뇌하면서 한편으로는 오빠를 의심하고 있었어. 만약 오빠가 더 열심히 노력을 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미 끝난 마당에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오빠는 혼자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어울릴 것 같거든. 그래도 헤어질 때만큼은 좋은 말을 서로 주고받을 줄 알았는데 유종의 미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는 생각에 너무 미안하고 힘들었지만 그게 저희 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꾸만 생각나고 미련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와 헤어지고 정확히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우연히 SNS를 둘러보다 웨딩 사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전 여친이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이별을 한 지 3개월 만에 결혼 준비라니 아마도 저를 만나면서 결혼할 상대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거겠죠. 심지어 지인을 통해 전 여친이 끊임없이 남자를 소개받고 좋은 조건의 남자들을 저울질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친구 한 명은 저에게 위로랍시고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조건만 보고 만나는 남자, 자신을 위해 바보같이 희생해줄 남자,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겠지. 결국엔 조건 보고 결혼하는구나 싶네. 아유, 힘내라.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 밀고 나가봤자 결말은 안 좋았겠지. 헤어지길 잘했어. 뒤늦게 그런 사실을 알게 됐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헤어진 사이고 남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전 여친의 어머님은 지금쯤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겠지. 거지 같은 놈 떼어내버리고 급이 맞는 사윗감을 찾아 행복하시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한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잡생각을 없애기 위해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만큼 자신 있었기 때문에 맨몸으로 부딪혀가며 완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스스로를 혹사시켰어요. 참 이상하죠? 무식하게 덤벼들었더니 그제야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국가 사업에 지정이 되면서 제가 하는 사업이 빵 뜨게 됐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등한시하던 분야를 제가 굳건히 지켜낸 덕분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아주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신문에 기사도 나고 인터뷰도 하고 직원들도 더 많이 채용을 하면서 저는 외근 위주로 움직이며 정신없이 살았네요. 무엇보다 부모님은 제 얼굴이 신문에 대문짝하게 실리게 되니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앞으로 더 효도할 테니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용돈을 쥐어드리면 가뜩이나 사업하느라 돈 부족한 애가 벌써부터 펑펑 쓰면 버릇 나빠진다고 도로 돌려주시곤 하십니다. 저 또한 부모님에게는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납작 엎드리지 않고 나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제 신분이 마치 수직 상승이라도 한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슬슬 돈을 잘 번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쇄도하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땐 거들떠도 보지 않던 사람들이 저에게 밥 한 끼 하자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 만나기만 하면 절 무시했던 동창도 이제는 저에게 말도 걸어주기 시작했네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저도 그들에게 대접을 받는다는 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게 살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저는 운이 좋게도 그 성취가 빨리 따라온 것 같아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운 좋게 가지게 된 것들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손님이 대표실을 찾아왔어요. 절 보더니 오빠!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불청객은 다름 아닌 예전 여자친구였습니다. 다시는 만나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여긴 어떻게 하고 당황함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전 여친이 천연덕스럽게 근황을 묻더라고요. 우리 사이에 뭘 연락하고 만나야 되나? 근데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잘 됐으면 나한테 연락이라도 해줘야지. 어떻게 소식 한번 안 들려줘? 뭐 이젠 남남으로 지내겠다 이거야? 나 커피 안 줄 거야? 늘 마시던 걸로 좀 타줘. 왜 날 찾아왔어?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오빠 나 안 보고 싶었어? 난 많이 생각나던데. 아무튼 난 오빠가 잘해낼 줄 알았어. 내가 뭐라 그랬어? 좀만 노력하면 될 거라고 했지?
다 내가 채찍질해준 덕분 아니겠어? 이것이 바로 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 잊지 마. 뭐 생색내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그래, 뭐 덕분에 내가 더 열심히 하긴 했지. 나 생각났어? 만나고 싶진 않았어? 많이 힘들었지. 내가 곁에 있어줘야 했는데. 생각날 때 있었지. 아무튼 오빠 너무 잘됐다. 엄마도 이제 허락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 성공했으니까 우리 이제 결혼할 수 있어. 안 그래도 엄마가 오빠 소식 물어보더라. 좋은 신호잖아. 너 결혼한 거 아니었어? 분명 웨딩 사진 본 것 같은데. 아, 그거? 대충 사진 찍고 씩 올리긴 했는데 얼마 안 가서 파토냈어.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까 결혼한 건 아니긴 하지. 뭐야? 오빠 내 소식 꾸준히 궁금해하고 있었구나? 나한테 미련 남았던 거지. 나도 오빠밖에 없더라. 아무리 좋은 집 살고 좋은 거 누리면서 살면 뭐래. 사랑이 없는데. 나 이제 완전히 깨달았어. 내 남은 인생 오빠랑 함께 보낼 거야. 좀 혼란스럽네.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 내가 반갑게 맞아줄 거라 생각한 거야? 그럼 아니야? 오빠 나 사랑하잖아. 잊기 힘들었잖아. 나도 그래. 유일한 장애물이었던 엄마도 이제 허락하실 거라니까? 그럼 다 된 거 아니야?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우린 끝났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내 마음이 다시 움직이지 않아. 혹시 다른 여자 생겼어? 잘 나간다고 득달같이 다른 여자 만나고 막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거야? 오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마음이 이미 떠난 걸 내가 너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때 나는 분명 이별 통보를 했고 지금은 완전히 마음 정리한 상태야. 그땐 오기로 이별 통보해버린 거 다 알아. 오빠 자존심 강한 사람이라서 도저히 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잠시 동안 숨어버린 거잖아. 이젠 숨어있지 않아도 돼. 당당하게 나와도 돼. 그런 뜻이 아니라 난 정말 너랑 끝내고 싶었다고. 그럼 나랑 한 사랑은 장난이었어?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그냥 내뱉어버린 거였어? 그땐 진심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젠 너가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걸 응원해주고 싶어. 거짓말. 어떻게 오빠가 날 잊어? 넌 날 두고 다른 남자 만나고 결혼식까지 올렸으면서 난 마음 접으면 안 돼? 나는 뭐 그런 망부석처럼 너만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오빤 그런 사람이었잖아. 날 끝까지 기다려주는 나무 같은 사람이었잖아. 사랑이 끝나면 마음도 식는 거야. 이런 내가 결심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잊지도 않은 마음 억지로 쥐어짜내면서까지 누군가를 만나고 싶진 않네. 이만 가줬으면 좋겠다. 너무 놀랍더라고요. 전 여친에게 저는 그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보험 같은 남자였던 걸까요? 당당한 모습에 할 말을 잃게 됐지만 애써 정신을 붙들고 냉정하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여친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을 받았다는 듯 한참 동안 절 보더니 결국엔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화와 문자가 연달아 오기 시작됐습니다. 식사나 한 끼 하자고 가볍게 건넨 말들이었지만 저로서는 너무 부담이었어요. 헤어진 사이에 무슨 식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번호까지 차단시켰네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이제서야 좀 잠잠해졌나 싶었는데 이번엔 더 깜짝 놀랄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전 여친의 어머님이었죠.
제가 한때 벌벌 떨었던 그 공포의 대상이 스스로 제 회사에 찾아왔더라고요. 여긴 어쩐 일이시냐고 묻기도 전에 소파에 딱 앉으시더니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회사가 커졌을 줄은 몰랐네. 아주 뿌듯하겠어? 이제야 좀 사람답게 변했네. 인물이 살아나네. 여기까지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목을 매다는데 엄마로서 한번 나서고 싶었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지금 만남도 거절하려다가 어르신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겨우 시간 내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요.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나한테 많이 섭섭했나? 예전과는 좀 다르네. 아님 잘 나간다고 거만해진 건가?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내 딸을 안 만나주는 이유가 뭔가? 부족함 없이 잘 키워 어딜 내놔도 손색이 없을 텐데. 그건 어머님 생각이시고요. 전 이미 마음 정리했고 더 이상 같은 실수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분명 반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 접었더니 왜 갑자기 그런 질문 하십니까?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그동안 내 마음 변했어. 내가 양보하겠다고 하잖아. 결국 내가 져준다고 하잖아. 이만하면 알아들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난 거야? 됐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전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머님 딸이랑 결혼 안 할 거고요. 더 이상 엮일 일 없으니까 무례하게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등을 돌리자 그제야 전 여친의 어머님은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자네한테 상처 줬던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하네.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 딸 가진 부모로서 최대한 딸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태껏 살아온 것 뿐인데 일이 이렇게 돼버릴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참 인생 덧없지. 딸이 그렇게 한번 시골리고 나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끝이 없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기만 했나 몰라. 이게 다 남편 잘못 만난 죄겠지. 사랑이 뭐라고. 그때는 그게 어찌나 대단해 보였는지. 그래서 내 딸만큼은 내가 걸었던 이 불행한 길을 다시는 걷게 하고 싶지 않았어. 사실 우리가 자네가 아는 것만큼 대단한 집안도 아니야. 꾸역꾸역 학군지에 와서 딸 하나 교육시키겠다고 엄청나게 쪼들리며 살았어. 우리 지금 사는 집? 월세고 곧 있으면 쫓겨날 판이야. 끼리끼리 만난다고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길래 빚까지 내서 지금 동네 살고 있었던 거였어. 그러니 내가 딸 인생에 목숨을 걸었지. 진짜로 여유로운 집안이었으면 딸이 누구랑 결혼을 하든 말든 신경 안 썼을 거야. 그래놓고 저한텐 급이 안 맞는 놈이라느니 거지 같은 게 딸 힘들게 하려 한다고 욕하신 겁니까? 그땐 그렇게 해야 우리 딸이 격이 높아지는 거라 생각했어. 우리 딸이 자네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되면 분명 막대하고 쉽게 받겠지. 그게 사람 마음이야. 그래서 있는 척 잔뜩하며 딸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긴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안도 사기꾼이더라고. 완전히 당했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허술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애초에 돈만 보고 달려든 두 집안끼리 만났으니 잘 될 리가 있었겠어? 아무튼 그 결혼식을 올리는 게 아니었는데 완전히 우리가 당해버린 바람에 돈도 날리고 우리 딸 정신도 이상해졌어. 자네도 느꼈지? 애가 요새 영 정신이 나갔다니까? 걔를 바로잡아줄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우리 딸 그래도 진심이라고 만난 남자는 자네 하나뿐인데
이제라도 넓은 아량으로 좀 받아줄 순 없을까? 내가 이렇게 빌게.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진짜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어. 우리 이제 인생 끝자락이야. 다 잃은 마당에 자존심이고 뭐고 그게 다 뭐가 중요하겠어. 우리 딸 좀 받아줘. 내가 정말 미안했어. 예전엔 제발 헤어져 달라고 빌더니 이젠 다시 받아달라고 빌겠다고 하시네요. 죄송하지만 그 사고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애초에 거짓말을 일삼던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화가 나네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대단한 집안 딸 훔쳐가는 강도 취급만 받았던 거잖아요. 전 이제 그런 집안과 상종도 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놨잖아. 내 인생이 얼마나 각박했는데. 지금도 지옥 같은데 내 상황이 안쓰럽지도 않아? 하나도 안 불쌍합니다. 그럼 전 안 불쌍합니까? 제가 왜 사랑하지도 않은 여자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하는데요? 이제라도 잘나간 것 같으니 딸 좀 데려가달라 이겁니까? 제가 만약에 이 정도까지 성취하지 못했더라면 절 찾아오셨을까요? 분명 여전히 절 벌레 취급하고 계셨겠죠. 진짜 사람 겉모습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급 나누는 거 불쾌합니다. 내 딸이 유일하게 마음을 준 사람이 자네라는 걸 꼭 기억해주게. 저한테 마음의 짐 얹을 생각하지 마세요. 전 여친의 어머님은 한참 동안 울면서 저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 여친이 또 찾아와서 진짜 사랑은 저였다면서 오빠가 아니면 안 된다며 울고불고 매달리더라고요. 두 모녀가 연달아 저에게 찾아와 애원을 하니까 참 난처했네요. 가장 황당한 건 전 여친이 했던 이후의 행보였습니다. 갑자기 본인이 무슨 제 여친이 된 양 회사에 난입해서 직원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직원들한테는 본인이 대표의 약혼자라고 소개했다고 하네요. 제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로 회사에 난입한 것도 화가 나는데 약혼자라뇨. 이건 너무 선을 넘은 거잖습니까?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전 여친을 끌고 밖으로 나와 따져 물었습니다. 너 진짜 왜 그래? 왜 남의 회사 와서 분탕질인데? 오빠가 자꾸만 외근을 나가니까 내근직 직원들이 너무 나태해지잖아.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고? 왜 자꾸 그런 섭섭한 말을 해? 난 오빠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 직원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제발 나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결혼식 올리고 바로 파토 나는 바람에 정신이 많이 피폐해진 것도 알고 힘든 시간 버티고 있는 거 알아. 하지만 그런 감정을 남한테 풀면 안 되지. 오빠, 우리가 남이야? 남이지. 그럼 남매야? 제발 그만 좀 해라. 경찰에 신고하는 수가 있어? 그럼 어떡해? 날 구원해줄 사람은 오빠밖에 없는 걸 어떡하냐고. 오빠가 없으면 내 인생 폭삭 무너지는데 뭐라도 해야지. 우리 좋았잖아. 나 없으면 행복도 없다며. 나랑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비혼으로 살겠다며. 그 말 잊은 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잖아. 이제 방해물도 없고 사랑만 하면 돼. 우리가 지금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거부감이 드는 거지.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난 오래 걸려도 기다릴 수 있으니까 오빠 마음만 돌려주면 돼. 나 너무 무서워. 밀어내지만 말아줘. 말이 안 통하는 걸 보니 네가 진짜로 정신이 나간 모양이구나.
이제 법대로 처리할 거니까 더 이상의 의사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줘. 앞으로 내 근처에 오기만 하면 신고할 거니까 더 이상의 만남은 기대하지 마. 난 적어도 널 만날 때만큼은 너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너는 나를 위해 노력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긴 했냐? 너는 나의 존재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더라. 이젠 나도 내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어. 마음이 많이 바뀌었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180도로 변했어. 그러니까 예전의 나랑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지. 난 네가 이제라도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진짜 내면의 모습을 마주하니까 비로소 좋은 일들이 찾아오더라. 너도 이 말의 뜻을 언젠가 이해할 날이 오길 바래. 미안해서 그래. 오빠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서 그걸 되갚고 싶어서 난 기회를 얻고 싶은 거야. 기회는 주는 사람의 자유인 거지 받는 사람의 권리는 아니잖아. 나도 너희 어머니한테 기회 한 번만 달라고 매달렸는데 가차없이 쫓겨났잖아.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닌 거야. 이제 진짜로 그만하자. 이럴수록 더 지친다. 저를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는지 정말 구질구질하게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얼마 후 지인을 만나 전 여친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집 아마 외곽으로 이사 갔을걸? 말도 봐라. 거기 이사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어찌나 통곡을 하던지. 아무튼 그 집안 쫄딱 망했잖아. 심지어 이사 가는 집도 월세랜다. 아니, 넌 알고 있었냐? 원래 뭐 허울뿐인 집안이었다고 하던데. 딸 좋은 곳 시집 보낸다고 이것저것 돈까지 빌려가며 현금 잔뜩 끌어모은 모양인데 그거 다 날렸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냐. 아무튼 돈 빌려달라는 소리 하면 절대로 꺼주지 마. 아무리 예정이 있어도 그렇지 그 집안 이제 돈 갚을 능력도 안 돼. 만약 제가 전 여친에게 미련이 남았더라면 다시 재회해서 사랑을 하고 그 집안의 빚을 제가 다 떠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좋았던 추억들도 이제는 가물가물하네요. 그때는 그토록 없으면 죽을 것 같더니 시간이 약이긴 한가 봅니다. 아무튼 저는 그 후로 몇 년이 지나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고 지금은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행히도 사업도 나름대로 순탄하게 잘 흘러가고 있어요. 때로는 이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이제는 초조한 마음보다는 이걸 온전히 누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느긋하게 살아보려고요. 스토커같이 굴던 전 여친은 어느새 잊혀졌네요.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때 겪은 열등감과 수치심을 동력 삼아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것 같기도 해서 오히려 그때 저에게 모욕을 주셨던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기도 하네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도 많이 받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걸 씩씩하게 밟고 일어나면 엄청난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써보게 됐습니다. 꼰대같이 들렸으면 죄송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도 나쁜 인연은 지나가고 좋은 인연만 다가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